안녕하십니까.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서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람 낚는 어부에게 낚인 것 같아요. 어장관리 분석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어,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저희 기획실에 이제 회의를 할 때 요즘에 제 채널이 조회수가 잘 안 나온다고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평소에 저를 이제 시기하셨던 분들은 야 이제 언제적 책 읽는 사자야 뭐 이럴 수도 있겠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초에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그런 호흡이나 그런 관점으로 시작을 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호흡이 달라요. 아니 안 보면 어떻게 해. 안 보면 안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저는 제 갈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하간, 근데 이제 기획실이랑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될 수 있을까 회의를 하다가 제가 제목을 별로 잘 못 짓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 제가 제목을 못 짓는데 사람들이 흥미를 끌게 이렇게 터치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제목을 못 짓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걸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대로 제가 찍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갖고 와서 찍는 게 이 영상이다. 이 어장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잘못했다고 인지하는 어떤 양심적, 도덕적 센서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는 생각하는데 왜 그게 나쁜 건지에 대해서 명징한 이유를 들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어장 관리하는 사람들, 이 어장 관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성에게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책을 보시면 돼요.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다는 그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잖아요. 특히 성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또 이제 뭐랄까 성경적 가치에 의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뭐랄까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이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형사처벌을 우리가 안 하게 됐죠. 간통법이 폐지가 됐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상 아니 저 여자 여지를 주네, 저 남자 여지를 주네, 왜 쟤 자꾸 어장 관리해, 쟤 되게 나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양심의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명징하게 말을 못하냐? 비언어적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장 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여지를 많이 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사랑의 기준을 세상은 제공을 못합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네가 맞다고 하는 건 네 길로 가. 나는 이게 맞다고 하니까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너가 맞다고 하는 것만 나에게 강제하지 마. 이게 도덕적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면서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로는 왜 이 어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명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선 된다고 하는데 해외에선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적 차이, 시대적 차이 운운하면서 어, 이 문화가 너가 고리타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논지에 사랑에 의거해서 옳다 그르다의 논지는 성경적 기준밖에 없어요. 오히려 지금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욕 먹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야, 니네는 시대와 문화에 뒤떨어져. 좀 가치를 좀 바꿔봐.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죠? 야, 절대적 진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진리가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바뀌냐? 그게 진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 그 카페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승전결 없이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장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성에게, 저거 애인한테 해야 되는 건데? 왜 애인한테 하듯이 다른 남자한테도 하지? 쟤는 왜 모든 여자한테 저렇게 흘리고 다니지? 우리가 느끼는 거야. 쟤 왜 이성에 대해서 자꾸 저렇게 흘리고 다니지? 흘리고 다니지? 밤늦게 카톡을 계속 하거나, 애인이 있거나, 애인처럼 썸이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애인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이성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어장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성에게 인기가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여지를 주는 게 자기 성격이라고 속고 있는 캐릭터들이죠. 여하간 어느 정도 여러분, 제가 여하간을 너무 많이 써도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이성적인 매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애인이 아닌데 애인처럼 하는 거예요. 애인처럼. 그러면 상대방은 뭐냐면 얘가 이성적인 매력도 있어. 그리고 내가 자꾸 얘랑 카톡을 하고 이 카톡을 하고 왜 카톡을 합니까? 아니 친구끼리 할 수 있지. 그러면 그 친구예요, 그러면? 야, 너 우리 야, 이거 이성적 썸 아니었어? 아, 무슨 소리야. 우정이지.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비언어적으로, 뉘앙스적으로, 여지적으로 이성적인 어떤 끈앞풀이라고 할까? 다 그냥 그물을 이렇게 낚시라고 해야 되나? 여자는 여자가 보면 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알면서도 저렇게 여우짓을 하고 있다. 이걸 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다. 이게 나쁘다고 저는 봅니다. 감히 나쁘다라는 표현을 할게요. 다시. 이 어장 관리하는 사람들의 본질적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아닌 척을 하면서 그걸 알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자분들은 여우짓이라고 하는 거고, 남자분들은 그것도 뭐 남자분은 뭐 그게 잘난 겁니까? 굉장히 나쁜 거지. 그래서 이성에게 나는 이거 너랑 이제 이성적 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여지를 계속 주는 거야. 밤늦게 카톡도 하고 이모티콘도 막 보내고, 이모티콘에 너무 재밌다 그러면 크크크 막 하트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야. 하트까지 보내나? 그런 사람 있나? 여하간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하나 더 나가서 진짜 고수는 뭐냐면, 안 좋은 의미입니다. 진짜 고수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여지를 주고 있는 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을 진짜 악랄하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본인부터 믿어버리는 거야. 그게 긴 시간 동안 반복해서 쌓이다 보면 진짜 그렇게 사람이 동화돼 버리거든요. 거짓말이 사실처럼 여겨지면서 본인의 도덕적 기준, 본인의 이성적 기준이 혼탁해지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처럼 보이는 것들을 막 여러 사람한테 주잖아요.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널 갖고 노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야, 난 갖고 노는 게 아니고 나 진짜 얘랑 노는 게 좋아. 이렇게 자기가 속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강력한 속성이 뭐냐면 십계명에도 나오지만 사랑은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질투하신다. 질투는 올바른 방향성에 건강한 이 매치가 된다고 하면 질투와 시기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적 기준 안에 건강하게 사는,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이에서 질투심과 시기심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지표일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질투심과 시기심을 쿨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면서 아니 나는 얘를 안 좋아하니까 얘랑 만나는 게 뭐, 특히 서양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이거나 서양 문화권의 그런 잘못된 세속적인 문화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논법이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러면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질투와 시기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러냐? 아니거든요. 서양 문화권에서도 소설이나 영화나 로맨스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 이야기 서사의 갈등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신과 시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동양권보다 자기들이 허락하는 문화적 에어리어 영역이 좀 넓을 수는 있어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제가 쓴 걸 읽을게요. 좋아함, 사랑함의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한 기준 자체가 모호하거나 오염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슬픈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한 번도 제대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부재할 가능성이 크다.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본능대로. 이 남자한테 사랑받는 느낌, 얘한테 사랑받는 느낌, 이 사람의 진정성을 하나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들 수집하듯이 그 본질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센데, 그 본질은 일정량 음란과도 연관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굉장히 나쁜 거죠. 근데 본인들이 그걸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왜 나빠라고 하는 그 뉘앙스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재수없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고, 잘못됐다고 굉장히 저 사람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럼 왜 명징한 증거를 못 대냐?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 세속적 기준으로는 이 어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왜 틀렸다고 얘기하는 분명한 절대적 기준이 없어서 설명이 불가할 수 있다. 얘기는 하되 그 사람의 의견으로 폄하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적 기준은 뭡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 절제, 거룩, 우리는 이런 개념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런 기준이 되게 모호해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에서 장난질 하지 말라 이거죠. 상대 입장에서 장난질 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하는 연애는 굉장히 불건전하게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클 뿐더러 여기에서 성경적 기준에서 음란과 거룩의 어떤 기준을 이렇게 딱 대다 보면은 이거는 거의 음란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속이고 자기가 그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를 즐거워하고 거기서 자존감을 찾는다고 하는 아주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혼탁하고 무질서한 사랑관념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막상 딱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싹 정리하고 나는 이제 너만 바라볼 거야. 이제 카톡이나 연락처도 다 정리할 거고 마음의 중심부터 너와 다른 이성 간에 아주 뚜렷한 기준을 설정하고 내가 진짜 그렇게 평생 살아갈 거야. 이게 됩니까? 이게 된다고 보세요? 그렇게 유추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연애를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결론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시지 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우리가 친구라고 말하는 많은 부분은 친구라고 속고 있는 경향이 높을 수 있어요. 내가 같은 반에 우연히, 물론 인연이죠. 우연히 내가 같은 반에서 만났고, 근데 이 친구라고 해서 얘를 만나면 내가 자꾸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 느끼고, 내가 막 에너지를 뺏겨. 그런 거는 저는 친구라 속고 있는 지인이라고 봐요. 그리고 자기계발적인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디지털 디톡스, 스마트폰 디톡스랑 친구 관계 정리입니다. 카톡 한번 싹 다 정리하시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 평생 여러분들이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이제 그런 친구라고 속고 있는 지인들 때문에 겪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하간. 그래서 이 어장 관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 낌새를 느끼면은 첫 번째, 그건 틀린 게 맞는 겁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들과 만약에 엮인다. 내가 이성적인 매력 있어. 얘가. 근데 하는 게 너무 행복해. 이건 누가 봐도 썸이야. 근데 얘가 다른 사람한테도 나에게 흘렸던 그 눈빛, 눈웃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여지, 끈적끈적한 이성적 여지. 그런 거를 내가 목격을 했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왜 그러지? 그래서 얘한테 어려운 마음을 딱 물어봤어. 근데 얘가 아닌데 나 그런 적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니 뭐 그게 어때서 우리 다 친구잖아 뭐 이렇게 하거나 또 이제 카톡을 하고 1대1로 문자하고 여러분 친구인데 누가 남자 여자가 친구라고 하면서 하루 내내 몇 달 동안 아니 몇 달도 아니지 그런 썸 어장 관리하는 사람들은 막 장기적으로도 안 해요 여하간. 근데 이제 누가 친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이성적인 호감이 있으니까 자기 시간은 그렇게 투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호감 자체를 우정이라고 자기 혼자 거짓말하는 걸 속고 있는 거야. 내가 의도적으로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방관하는 거야. 아니 그게 우정입니까? 자기 여자들이랑도 그렇게 안 할걸요? 이게 핵심 아닙니까? 같은 이성끼리는 그렇게 안 해요. 다른 이성한테 내가 남자면 여자한테 여자면 남자한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런 사람 보면은 정리하시라. 여러분 인생 피폐해집니다. 모든 감정이 그렇게 막 쏟아져 버리는 거야. 특히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보헤미안병에 걸리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 언어로는 뭐 홍대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랑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에요. 그게 허세 있고 세련됐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하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를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과 되도록 엮이지 말라.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친구가 남자친구가 여자한테 그러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뭐 정리를 하든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막 구제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여러분까지 끌려가지 마시고 나한테만 했던 게 아니었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막 눈웃음 치고 이 규칙이 없어. 얘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규칙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고생하지 마시고 감정이 더 커지고 호르몬 나와서 막 초콜릿 몇 개 먹은 것처럼 효과 나와서 막 새벽까지 발라드 듣고 박효신 노래 막 듣고 막 울고 이러지 마시고 깔끔하게 최대한 이 정서적 거리를 벌려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서재였습니다. 뿅!